한국은 차갑고 감정 없는 나라. 스위스 전문가가 SNS에 올린 이 한 줄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그곳엔 사기와 폭력 그리고 지옥 같은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에서 가방을 빼앗기던 순간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한국이 그립다고 그녀를 구한 건 한국인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말없이 내민 따뜻한 손길이었죠. 다시 찾은 한국 AI가 미소 짓고 편의점이 전통을 팔고 드론이 하늘에 감동을 수놓는 이 나라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질서 속의 따뜻함, 그게 바로 진짜 선진국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만세, 아니라면 코리아 넘버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지난달 한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수백 명이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웅성거림 하나 없었죠. 모두 줄을 딱딱 맞춰 섰어요. 유럽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었죠. 사람들은 모두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왠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죠. SNS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효율적이지만 감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공감이었죠. 역시 유럽이 낫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관찰이 정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취리히에서 건축가로 일하죠. 다니엘, 신혼여행지 정했어요. 태국으로 가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좋지 않았어?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했잖아.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안전하긴 한데 너무 기계적이에요. 신혼여행은 좀 더 자유롭고 감성적인 곳이 좋잖아요. 다니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의견을 따랐죠. 그날 밤 저는 태국 여행 패키지를 검색했습니다. 블루스카이 투어라는 곳이 가장 저렴했어요. 치앙마이 5일 코스였죠. 별 고민 없이 결제를 눌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인천에 반짝이는 야경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불빛들이었죠. 하지만 전 그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이 나라를 떠나는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질서정연한 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요. 그 조용한 공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요. 태국 여행을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살아있는 나라로 가자.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죠. 그런데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았어요. 모두 앞으로 밀려들었죠. 어깨가 부딪히고 가방이 발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무표정했어요. 제 여권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휴대폰을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냥 손만 내밀었어요. 마지못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사진첩을 뒤적였어요. 제 개인 사진들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짐을 낚아챘죠.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캐리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못했죠. 제스처로 겨우 소통했어요. 내일 다시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나라인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죠. 블루스카이 투어 버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죠. 엘리사, 이거 이상한데. 블루스카이 투어라는 회사가 검색이 안 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예약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냈죠. 반송됐습니다. 우리 사기당한 거야?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히 일 커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일단 숙소부터 찾자.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처마 밑으로 피했죠. 옷이 다 젖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다니엘이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남자들은 웃으며 더 세게 당겼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그제야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떨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두렵다는 걸요. 문득 인천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줄 서던 사람들이요. 그때는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전이었던 거예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 눈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그 나라가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었죠. 저희는 젖은 몸으로 예약했던 숙소 주소를 찾아 헤맸어요. 좁은 골목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진흙탕 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죠. 발이 차가웠어요. 드디어 건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벨을 눌렀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더니 나이 든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죠. 태국어로 뭐라고 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번역기를 켰습니다. 여자는 이 집 주인이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했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다니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른 숙소를 찾자.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겨우 찾았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죠. 간판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졸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서자 눈을 비볐죠. 하루 묵는 값을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방 열쇠를 받아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였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침대 시트는 얼룩투성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나왔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내일 더 나은 곳을 찾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죠.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밤이 됐습니다. 잠을 청했죠. 하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치고 물건 깨지는 소리였죠. 아래층에선 술 취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저는 다니엘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조용함이 갑자기 그리워요.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야. 여행이란 원래 이런 거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그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빗물을 비췄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요. 깨끗한 보도블록과 환한 가로등을요.
밤 11시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던 그 거리를요. 조용한 나라라며 비웃었는데 그건 배려의 언어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죠. 불 꺼진 창문 너머로 빗방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문명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우리의 신혼여행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보자. 뭐라도 먹고. 근처 카페를 찾았어요. 작은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시켰죠. 맛은 별로였어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다니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혹시 태국 여행 패키지 사기당하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박윤지예요. 한국인이고요. 국제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경계심도 들었죠. 어떻게 저희가 사기당한 걸 아세요? 윤지가 대답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불편했어요. 더 이상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죠. 윤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어요. 7년 전 태국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치앙마이 북부 마을이 물에 잠겼죠. 그때 한국 자원봉사단이 왔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진흙을 퍼냈어요. 집을 고쳤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마을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떠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윤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팀에 있었어요. 통역 자원봉사자로요. 그들이 바로 당신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이번엔 다른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도와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윤지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안전한 숙소를 연결해 드릴게요. 경찰 신고도 도와드리죠. 걱정 마세요.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린 모르는 사람인데. 윤지가 웃었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시스템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우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녀는 카운터로 가더니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라떼였어요. 말없이 제 앞에 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컵을 2손으로 감쌌어요. 차가웠던 손끝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안심의 눈물이었죠. 윤지의 손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스위스로 돌아왔습니다. 취리히 공항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만큼은 아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거실이었어요.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태국의 혼돈이 보였죠. 빗속에서 가방을 빼앗기려던 순간이요. 곰팡이 냄새 나던 숙소가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사람들이요. 처음엔 차갑다 느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다니엘도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물었어요. 신혼여행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예전에 썼던 SNS 글이 보였어요. 한국은 효율적이지만 감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손가락을 올렸죠. 하지만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비겁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을 설쳤어요. 태국과 한국이 머릿속에서 계속 교차했죠. 왜 한국은 저렇게 질서정연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설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박윤지였죠. 엘리사 씨, 잘 돌아가셨나요? 태국에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이번엔 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난색을 표했죠. 다시 그 나라로. 출장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관광이 아니에요. 배움을 위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뭘 배우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취리히의 거리가 보였죠.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어요. 질서가 뭔지 배우고 싶어요. 효율만이 아니라 배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닮을 수 있는지요. 다니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나도 궁금해졌어. 저는 윤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에 갈게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기다릴게요. 준비해둘게요. 한 달 뒤 저희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입국 심사줄에 섰죠. 조용히요. 불평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강제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옆 사람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그는 즉시 고개 숙여 사과했죠. 작은 것이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깨끗하고 조용했죠. 다니엘이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저도 그랬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환영해요. 이번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번째 한국행, 이번엔 겸손으로 왔어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지가 저희를 서울 스마트시티 전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놀랐어요. 로봇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하얀색 몸체의 둥근 얼굴이었죠. 길을 잃으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로봇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기계음이 아니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로봇이 웃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LED 화면에 웃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차갑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다가가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루미예요. 반갑습니다. 로봇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하는 동작이었죠. 다니엘은 신기한 듯 루미 주위를 돌았어요. 루미는 다니엘의 움직임에 맞춰 고개를 돌렸습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배운다고. 다니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윤지가 소개했죠. 이분은 김현수 박사님이에요. 이 전시관 기술 총괄이십니다. 김현수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는 온화하게 웃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효율보다 따뜻함을 목표로 합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되 물었어요. 기술이 따뜻할 수 있나요? 김현수가 루미를 가리켰습니다. 루미를 보세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의 표정을 읽죠. 불안해 보이면 더 천천히 말해요. 아이가 있으면 높이를 낮춰 눈을 맞춥니다. 실제로 루미는 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피곤해 보이세요. 쉴 곳을 안내해 드릴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로봇이 제 상태를 읽고 있었어요. 김현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양의 AI는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AI는 공감을 추구하죠. 기술은 인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돕는 겁니다. 다니엘이 감탄했어요. 놀랍네요. 기술이 사람을 닮았어요.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합니다. 차가운 효율이 아니라 따뜻한 도움이요.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AI 기술이 있었어요. 노인을 위한 대화 로봇, 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 외국인을 위한 번역 키오스크. 모든 기술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배려였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왜 질서정연한지를요. 그건 기계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이 된 거였어요. 과학과 감성이 공존하는 나라였죠. 전시관을 나서려는데 루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친절이 내일의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루미가 말했어요. LED 화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로봇의 말에 우는 제 모습이 우스웠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겠어. 한국의 차가움이 사실은 따뜻함이었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차갑게 보였던 질서가 이제는 배려로 보였습니다. 윤지가 물었어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배우고 싶어요. 이 나라의 모든 걸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전화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죠. 사람들은 모두 한쪽으로 서 있었어요. 반대편은 비워뒀습니다. 급한 사람을 위해서요. 작은 배려였지만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 입구에 한지수 문화해설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선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담길이 이어졌죠.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했어요. 하지만 답답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고요였죠. 한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돌담은 500년이 넘었어요. 전쟁도 겪었고 화재도 겪었죠. 하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돌담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용함 속에 100년의 숨이 있네요. 옆에 앉아 계시던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의 시간이지요. 멈춘 적이 없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궁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배가 고팠습니다. 한지수가 물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지수가 웃었어요. 근처 편의점 가보세요.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편의점이라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죠. 작은 편의점이었어요. 들어서자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도시락 코너로 갔죠. 그리고 놀랐습니다. 잡채, 비빔밥, 김밥, 국수가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편의점 음식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편의점 음식이야? 라벨을 읽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죠. 첨가물을 최소화했다고요. 비빔밥 도시락을 샀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뚜껑을 열었죠. 나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추장이 따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죠. 편의점에서 이런 전통을 느낄 수 있다니 감탄했습니다. 다니엘도 김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이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형태를 받고 오늘에 숨쉬고 있었죠. 도시락을 다 먹고 쓰레기통을 찾았습니다. 분리수거함이었어요.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가 나뉘어 있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질서는 강제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요. 윤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기술이 만든 질서 위에 문화가 꽃피었네요. 답장이 왔습니다. 맞아요. 그게 한국이에요. 경복궁을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한옥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었죠.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서 미래로 가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은 멈춘 게 아니라 형태를 받고 오늘에 숨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지가 말했어요. 마지막 장소로 모셔다 드릴게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었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어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죠.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어요. 윤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앉았죠. 잠시 후 쇼가 시작돼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강물이 반짝였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빛이 떠올랐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았죠. 빛의 물결이 흘러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드론들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꽃이 피어났죠. 나비가 날아갔어요. 별이 쏟아졌습니다.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드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글자를 만들었죠. 질서 속의 따뜻함. 하늘에 거대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차갑지 않았어요. 질서정연했지만 그 속엔 배려가 있었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존중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물었어요. 당신 아직도 한국이 차갑다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따뜻하다고 느껴요. 다니엘이 웃었어요. 나도 그래.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쇼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죠.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쇼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죠. 절제된 환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돗자리를 걷고 쓰레기를 챙겼습니다. 분리수거함으로 향했죠.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말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죠.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다니엘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여기서 우리 신혼여행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진짜 신혼여행이네요. 태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의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봤죠. 한국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수천 개의 마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질서와 배려가 우리 사랑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여기 오자고 해줘서. 저도 속삭였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함께 배워줘서. 윤지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공항 가시죠? 배웅하러 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린 이제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윤지가 웃었습니다. 많이 배우셨네요. 저는 윤지를 안아줬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죠. 질서정연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니엘이 잠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예전 SNS 글을 찾았죠. 한국은 효율적이지만 감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번엔 삭제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 글을 썼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질서 속의 따뜻함,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나라가요. 엘리사의 고백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가 한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죠. 우리는 때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요. 깨끗한 거리, 조용한 밤, 질서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겐 그리움이고 누군가에겐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일상이죠. 한 외국인이 태국의 지옥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것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따뜻함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줄을 서고 조용히 걸으며 쓰레기를 분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